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럼을 열고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을 놓고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회를 열고 정부 해법안은 심각한 역사 퇴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들의 노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다시 녹색으로. 오늘은 청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열어 운영해오고 있는 다리 놓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에선 기독교 박해국 1위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통제와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 늦어질수록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늘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건대 채플 찬양단에서 봉사하며 주일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던 고 박가영 씨.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하던 박가영 씨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고요? 아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말들이 칼이 돼서 저에게 꽂힙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박가영 씨의 어머니 최선미 집사의 오열은 포럼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사회선교위원회가 주최한 포럼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선미 집사가 참석해 소중한 딸을 잃은 심경을 절절하게 토로했습니다. 최선미 집사는 이태원에 왜 갔느냐를 질책하지 말고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를 물어야 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진상 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행정당국이, 경찰이, 행안부 장관이 비난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왜 우리 아이가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울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어진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상은 사회활동가는 1993년 서해 페리오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등을 예로 들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만 우리 사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조사관으로도 활동했던 박상은 활동가는 그러면서 희생자 유가족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투쟁의 주체가 되면은 앞장서서 혐오와 비난을 들어야 되고 또 투쟁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해자들을 주체로 세우면서도 주체로 세우지만 완전 앞세우지 않고. 토론자로 나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박은희 전도사는 조금 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9년 전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배운 게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보고받지 못했다, 명령받지 못했다, 이 두 가지면 면제가 됩니다. 계속 이런 식의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사회적 참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책임 추궁이 저희 유가족들한테 그리고 이 사회는 필요합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더 이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포럼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토대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제동원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해법안은 피해국이 가해국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는 심각한 역사 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YMCA와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야당 의원들이 일제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피해 배상금 지급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이 낸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정부가 자국민의 법적 권리를 내팽개치고 전범기업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시켜줬다며 대법원의 실정법 해석에 반하는 직무집행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무도한 한국 정부 길들이기에 속절없이 굴복한다면 최근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망언이 재등장한 것처럼 이러한 양상은 각 분야로 일파만파 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수준의 방안을 버젓이 내놓고 추진하는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역사 정의를 전복시키는 이런 폭거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항의 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마치 한일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잘못된 악의적인 프레임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국원 이사장은 중국인 피해자들도 일본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중일 관계 악화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외교적 해법이라 미명하에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피해자나 유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모략하고 비방하고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까? 마치 이 문제가 법원의 판단대로 풀어지면 아니 한일 관계가 그렇게 취약합니까? 중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알아서 사죄하고 사죄할 뿐만 아니라 돈 내놓지 그다음에 실종자에 대한 조사 비용도 내놓지 일본이 해도 들어주지 않아야 될 그 말을 우리 정부가 왜?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의 해법안에 대한 법리 검토도 이루어졌습니다. 제3자가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제 집행정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등이 강조됐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일 관계 복원이란 미명하에 제시된 이번 해법안은 사법 주권의 훼손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할 근거와 정당성을 잃게 만든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과거사 오명을 덮어줌으로써 최근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한 일본의 군사 대국화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들의 노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다시 녹색으로. 오늘은 지난 2019년부터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해온 청주 다리 놓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청주에 위치한 다리 놓는 교회. 다리 놓는 교회는 교회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며 지역사회의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찻집과 꽃집이 꾸며져 있습니다. 찻집에 앉아 주변을 살펴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제로 웨이스트 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역 최초로 교회 안에서 운영되는 제로 웨이스트 샵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교회를 오게 되니까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플라스틱을 안 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성경책 옆에 이제 플라스틱 통도 다 하나씩 갖고 와서 한 주 동안 쓸 만큼을 또 채워가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용기를 가져오면 이곳에서 세제나 샴푸와 같은 용액 제품을 필요한 만큼 담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이렇게 빈 용기를 갖고 오시면 저희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주방 세제, 세탁 세제를 이렇게 빈 용기에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심각성이 커지면서 제로 웨이스트 샵 운영에 관심을 갖는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김인규 목사는 환경보호에 중점을 둔다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어렵지 않게 운영할 수 있다면서 교회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보다시피 그렇게 큰 공간을 할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장 몇 장이면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할 수 있다면 이제 주방 세제나 세탁 세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인규 목사는 또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세대별 나눔 문화 확산을 꼽았습니다. 육아용품이나 의류 등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민들과 나누거나 바꿔서 사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교회가 앞장서자는 겁니다. 쓰던 물건을 좀 나누는 소위 말하는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이나 이런 바꿔쓰기 문화 같은 경우들도 좀 교회 안에서는 재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이 조금 더 마을 중심으로 확장되어진다면 마을 중심으로 그런 바자회나 이런 문화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 탄소 배출에 정말 많은 줄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 제로 웨이스트 샵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다리 놓는 교회. 김인규 목사는 앞으로도 다음 세대부터 작년 세대까지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기후위기 교육과 대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해 10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이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오늘 20대 여성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8년부터 충남 금산군 소재 JMS 시설 등에서 정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성범죄로 10년 복역 후 출소한 정명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반 JMS 단체 엑소더스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 2명이 추가 고소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가 월드비전을 통해 겨울방학 기간 결식 위기에 놓인 아동들에게 푸드박스를 제공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소속 교회들은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결식 아동 지원 캠페인을 진행해 후원금 1억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푸드박스는 아동들의 기호와 영양을 고려해 육류식품 위주로 구성했다며 서울 지역 결식 위험이 있는 처녀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용원 감독은 지역사회의 작은 정성이지만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 캠페인을 기획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하는 미션 리포트. 오늘은 한민족 북한의 소식을 살펴봅니다. 북한은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에서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지난 20년간 매번 1위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통제와 박해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을 요약해 전해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국경 봉쇄를 거의 20년 초반부터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에 결국 북한 정부는 코로나 발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400만 이상의 발열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워낙 확적하게 확산이 되면서 8월 10일에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고요. 9월 말부터는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그리고 경제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행보를 나서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코로나로 인한 방역 통제가 단순히 어떤 그런 의료적인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또 사상적인 통제를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활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법은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이나 책자 등의 소지, 배포는 물론이고 남한풍의 행동이나 어투까지 단속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당연히 기독교적인 어떤 물품이나 성경 그리고 예배 활동들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이 법이 생기기 이전부터도 이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기독교 물품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단속을 시행했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특별한 강조점이 되는 것은 기존의 형법에, 북한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그런 관련 처벌 규정에 비해서 두세 단계 높은 형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들이 북한 정부가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지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그 이후에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 연합지휘부를 새롭게 조직하였고 이 조직의 이름이 최근 알려지기로는 파리 연합지휘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법을 추가로 제정을 하였는데요. 이 법 역시 그런 사상적인 통제, 특별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상적인 통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단순히 제정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근거로 한 여러 단속 정황들이 직간접적으로 매우 많은 건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잡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이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통제는 자연스럽게 정치범 수용소의 어떤 수감자 증가 등 직접적인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 매체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 인원이 코로나 이후에 2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최대 23만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사상 통제 또 코로나로 인한 방역 통제 이런 것들이 그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은 국경 봉쇄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 사정의 악화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약품이나 의료 인프라의 부족 등이 겹치면서 그 주민들의 삶 전체가 매우 어려워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에 작년 말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별다른 정책의 변환 없이 계속적으로 사상무장과 통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저희 선교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 내에서 성경책이나 예수영화 등 기독 미디어 시청 및 공유로 인해서 처형을 당한 사례들 그리고 지하교회 비밀 예배 모임이 적발되어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해외 선교 환경이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위드 코로나로의 급격한 전환을 이루고 있고요. 북한도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회복을 도모하고자 국경을 조금씩 열고 사람들의 왕래나 물자의 왕래들을 좀 도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후에 북한 또는 통일 선교와 관련된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거나 위축되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앞으로도 북한의 기독교 박해 정책 폐기 및 신앙의 자유 보장 그리고 박해 피해 성도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의 중단 그리고 숨어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 및 신변 보장 등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